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책을 읽는 편인데요. 제가 이렇게 다독을 하려는 노력하는 이유는 책은 작가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깨달은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가장 짜임새있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하게 유튜브 등 이런 동영상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인터뷰 등에서 전달할 수 있는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 사이즈가 틀려요. 어떤 책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그 영상만 봐야 끝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책을 읽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뇌 속에 시냅스 연결망이라는 게 재생성됩니다. 소위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유튜브나 TV 등을 많이 시청한다고 해서 독서와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제가 읽은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동양북스의 재테크 루틴의 기적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부터 가죠. 우리들이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인가요? 안정적으로 일단 월급이 나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회사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굉장히 커집니다.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런 마법의 주문이 새겨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딱 몇 년만 지나면 그 주문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경력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 같던 꿈꾸던 미래는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라인을 잘 타거나 운이 좋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견뎌야 되고요. 사람의 스트레스 받고 버텨나가다 보면 하루하루 주어진 일 처리하기도 급급하고 일주일,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이 오면 또 어김없이 드는 생각이 있죠.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고달픈 건 우리들은 평생 끊임없이 팔려 다녀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모든 회사에는 인사부서라는 곳이 있죠. 인사부는 회사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곳입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착취해야 할 인간이라는 한 생명체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특성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시간과 건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배치해서 최대한 그 역량을 뽑아 먹겠다. 이게 바로 인적 자원의 다른 뜻이겠죠. 그렇다면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를 하면 다를까요? 아닙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죠. 결국 어느 회사에 내 능력을 팔아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전문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서글프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익숙해질 대로 우리가 익숙해져서 뻔하게 느껴지는 미래를 다시 한번 설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안불안해져가는 내일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줄 그 다음 스텝은 대체 무엇일까요?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럼 당장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요? 아니면 자격증을 슬슬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 끝내고 나면 녹초가 되는데 무슨 자격증을 준비합니까? 답은 지금 주식시장도 폭락해 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재테크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말합니다.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냐? 바로 무계획이야, 무계획. 이렇게 말을 하죠. 송강호 씨가 맡은 기택 역할은 대왕 카스텔라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인물로 나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정말 효과적이었다. 그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 보면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됩니다. 계획을 세워봤자 오히려 실망만 하게 되니까요. 자, 이건 꼭 계획을 세워서 번번이 실패한 그런 송강호 씨가 맡은 기택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건데요. 어린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내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그런 상상을 했던 시절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계발서는 거의 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새해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아주 냉혹한 현실을 나이가 들면서 여러 번 마주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계획이라는 말보다는 디자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완벽한 디자인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지우고 수정하고 지우고 수정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차 완벽한 디자인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기를 반복하는 작업, 그 안에서 루틴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루틴은 우리말로 하면 습관화입니다. 특히 이 책이 재테크 루틴의 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테크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디자인을 해나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수첩이나 노트가 옆에 있거나 종이가 있다면 이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앞으로 인생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경제적 준비를 자유롭게 한번 적어 봅니다. 그리고 1년부터 10년까지 칸을 나온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적었던 그 시기를 하나하나 정해봅니다. 이건 말씀드렸지만 꼭 달성해야 될 목표나 방학에 세우는 일일 계획표가 아니죠. 우리는 대략적인 디자인만 했고요. 세부 내용들은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큰 방향만 잡은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카드를 쓰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기록이 굉장히 잘 남아있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을 맞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가계부를 써보는 것과 안 써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는데요. 가계부를 쓰게 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지출입니다. 지출을 보게 되면 달라지는 점은 소비의 질적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가 각자 다릅니다. 소비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 대비해서 내가 만족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소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건데,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하는 외식이 나에게 큰 힐링이 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퇴근 후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소비의 질적 평가란 돈을 얼마나 더 썼냐 적게 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비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 철저히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부로 명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날만 써야지 이 비싼 거 하면서 방 한 구석에 거의 모셔두고 있죠. 하지만 매달 할부 금액이 나갈 때마다 왠지 모를 허탈감, 박탈감이 밀려온다. 그러면 그건 질 높은 소비를 한 게 아니죠. 철저히 나의 기준으로 내가 가장 많이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줄여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계부를 쓰게 되면서 알게 되는 가장 무서운 그런 빌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놈이에요. 우리는 소속감이나 열정 또는 우월감 등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열등감이나 우울감 또는 죄책감 등은 조금 덜 느끼고 싶기 때문에 또 여기에도 돈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뒤흔든 감정에 근거한 소비가 가계부를 쓰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면 내가 어떤 감정일 때 이 같은 지출을 더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또 하나의 소비를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절약만 하는 게 답은 아니죠. 어디에 쓰는 돈을 늘려야 할까요? 소비는 투자다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는 내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 더 큰 아웃풋, 즉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뭔지 그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소비를 많이 할수록, 즉 내 돈을 많이 투입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되고 싶은 것을 이뤄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떤 자격증 시험을 붙고 싶다면 관련된 책을 사고 또 관련된 강의를 들을수록 붙게 될 확률이 더 높고, 예뻐지고 싶다면 성형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받을수록 당연히 예뻐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계부를 쓰다 보면 느끼는 거, 내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보면 대부분 목적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내가 즐거운 일에 돈을 사용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는 투자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뤄내고 싶은 일에 더 많은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재테크 루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일,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임 세계의 규칙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기 1191년. 그 시대 사람들은 행성 사이를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질인
스파이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듄뿐만 아니라 마블 시리즈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물론 저도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 중인데 마블 카테고리에는 거의 안 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이지도 않은 이런 것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듄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고 중요시하는 것은 탄탄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칙 또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블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각각의 슈퍼히어로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모두 한 방에 빌런을 다 때려잡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런 세계관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유행하던 히어로물은 프레시맨이었어요. 프레시맨은 5명입니다. 그래서 5대1로 보통 괴물 하나를 다구리로 때려잡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러다가도 또 한번 밀립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무지개총 같은 걸 쏴서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그냥 무적이에요. 무조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법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신작에 의도 터지기 전에 무지개총 한 방 쏴가지고 죽였으면 될 걸 뭐하러 이렇게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쏘고 이기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뭐 한편 못 보더라도 어차피 뭐 결말은 무지개총 쏴서 이기는 거 뭐 안 봐도 그만이지 하면서 흥미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든 어떤 영화든 세계관이 확실한 경우 우리가 빠져들고 흥미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현실에는 또 하나 재밌는 세계관, 즉 어떻게 보면 판타지와 같은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본주의의 금융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현실 세계의 세계관, 즉 법칙이라든가 규칙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적응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금융 시스템의 이 법칙과 규칙, 즉 그 세계관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환율이 어떤 원리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경제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또 채권 시장이라는 곳은 어떻게 변동하는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금융시장의 세계관은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가 판타지 소설을 읽거나 온라인 게임을 할 때 가장 잘 적응하는 방법은 뭐죠? 무엇을 조심하면 되고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야지만 그 세계관에 적응을 해서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요? 경제 서적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블에서는 슈퍼 히어로들이 존재하듯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그 시스템을 밟고 올라선 월가의 레전드 같은 분들이 존재하죠. 이런 분들은 금융 시스템이라는 이 세계관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자세히 책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책들 말고도 물론 당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지도와 같은 책들도 굉장히 많죠. 따라서 금융시장이라는 이 세계관에 살아남고 이해하고 그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서적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문제는 역시 근데 습관화, 즉 루틴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요일 저녁 20분에 타이머를 켜두고 독서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내일 출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인데요. 회사가 가기 싫다는 짜증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고민이나 후회가 되는 게 바로 일요일 저녁이죠. 이때 경제 독서를 딱 20분만 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습관화, 즉 루틴이 형성되면 좀 더 독서 시간을 늘려갈 수 있고요. 이렇게 경제 서적을 읽는 것으로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세계관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다음으로 매일 한 번씩 해야 되는 루틴도 있습니다. 경제 기사를 확인하는 건데요. 금융시장이라는 이 사회, 세계관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경제 문제의 대부분 또는 뭐 관련된 여러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의 기준점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뉴욕 마감 기사를 확인하고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 초보자들은 한 해, 한 달, 한 주, 그리고 하루에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이것을 수행해 나가게 되면 경기가 순환하는 사이클을 알게 되고 투자를 해야 될 시점과 빠져나와야 될 시점 이런 것들을 서서히 익혀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재테크를 성공할 수 있다. 저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기의 순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죠. 초보자들이 그것을 이뤄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오늘 설명드린 이런 기본을 어느 정도 갖춰 나갔다면 그 이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채널이긴 하지만 시청자님들은 각각의 수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재테크에 초보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동양북스의 재테크 루틴의 기적,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